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 내일까지는 먼지가 많다네요. 실외 운동 좀 주의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살살합니다. 자, 오늘은 책 109쪽을 할 차례죠. 그러니까 109쪽에 사장, 지구단위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 먼저 여기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또 빠져 있는 토막이 뭐냐면은, 책 100쪽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내용도 빠져 있죠. 이제 그거까지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책은 100쪽 펴시고요. 100쪽 펴시고, 근데 이제 앞에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시니까 그 책 쫓아가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쭉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죠. 국토계획법, 대한민국 땅 두 가지 잘 나눠서 쓰자. 개발 땅, 보전 땅 잘 나눠서 쓰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용도지역 네 가지 정해놨죠. 네 가지 앞글자 뭐고요? 도관농자가 있죠. 도시지역 개발 땅, 관리지역 중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땅 있습니다. 관청이요.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에 시, 군, 구가 있죠.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단위로 하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거죠. 특광시군을 세 글자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세종시에서는, 천안시에서는 각각 어디를 어떻게 개발 보전한다.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전국 161개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에는 20면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상, 앞글자 8개,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용도구역의 지정변경,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변경, 거기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변경,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도로, 수도, 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 신도시 건설,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르죠. 개발행위는 금지다.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그 중에요. 우리 생활에 중요한 것들 여러 가지 중에서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치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것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보신 내용 또 한두 가지는 좀 간단히 짚어야 되겠네요. 용도지역이요. 전국 모든 땅을 내 구분 지정한 건 용도지역밖에 없죠. 용도지역 목차는 한두 개 좀 보겠습니다. 책 보시면요. 용도지역을 가시면 이거야 휙 넘어가 버리네. 50쪽이죠. 50쪽이에요. 용도지역 종류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고, 지정의 특례 뻔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땅바닥에다 이름 붙였습니다. 뭐 달라고요? 행위 제한,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그것을 한 장 넘어와서요. 52쪽에 지정의 특례가 있고, 54쪽이요. 54쪽에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네모 4번, 양괄호 1번, 네 글자로 하면 뭐고요? 건축 제한, 양괄호 반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표시한 6글자 뭐고요?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다 아시는 겁니다. 이걸 소련말로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뚱뚱 날씬, 건폐율, 높고 낮고 용적률 제한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요. 한 예로 먼저 얘 가기 전에 54쪽 다시 보시면 네모 4번, 양괄호 1번, 반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건축 용도 제한이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입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외울 필요 없으니까 그건 뭔가 깊게 가지 않은 거죠. 다음 한 장 넘어와서 보시면 56쪽에 한 예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으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그 56쪽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요. 왼쪽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와 나 29가지 용도 가운데 몇 가지만 지을 수 있대요? 2가지만 지을 수가 있는 거죠. 27가지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단독주택 중에 4가지 종류 가운데 다가구주택을 제외하니까 3가지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나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파목까지 및 3호 가나 다라 마바 사 해서 몇 가지 종류를 지을 수 있다고요? 7가지 종류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가지, 7가지 합쳐서 10가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7번 보시죠. 건축물 바닥 130가지 종류 29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써진 게 29가지 용도 중에서 몇 가지만 지을 수 있고요. 2가지만요. 130가지 종류 중에서 몇 가지만 지을 수 있다고요? 10가지만 지을 수 있다고요. 이것 갖고 지난주에 길게 얘기 드렸는데 그 얘기입니다. 좀 이거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그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무슨 말인지는 아셔야 된다고요. 지금 보시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게 가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가운데 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나번 제3호 일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가나다라 마바 및 사를 건축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지금 옮겨 쓴 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저기 있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이렇게 하면 길어지는데. 예, 그 다음에 345쪽 가시죠. 346쪽이요. 346쪽 보시면, 건축물 용도가 29가지가 있고, 종류가 130가지가 있다고요. 뭐 그 이름들은 몰라도 뭐 내용 뭐 세부적인 내용 모르더라 하더라도 뭐 종도와 종류가 있다는 건 아시죠? 그 중에 셋째 줄이요. 제목 보면 셋째 줄 1번 단독주택 용도에 가나다라 몇 가지 종류가 있고요. 4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공동주택 용도에 가나다라 4가지 종류가 있는 거고요. 3번 지금 3번 찾으셨나요? 이제 보시는 자리가 다른 것 같으세요. 지금 347쪽에 넷째 줄에 3번이죠.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가나다라 마바사 그 다음에 마바사 자까지 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 해서 9가지가 있죠. 4번에서요. 29번 29가지 용도가 있고 이걸 다 합치면 130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외우자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요. 56쪽이요. 그러니까 56쪽에 그러면 그거를 뭐 그 자리에서 쓰시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56쪽이요. 둘째 줄에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와 나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가와 나 1번과 3번 29가지 용도 중에서 몇 가지를 지을 수 있다고요? 1
예, 29가지 용도 1호부터 29호 중에서 1호와 3호 두 가지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9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지을 수 있고요. 27가지는 지을 수가 없다고요. 그다음에 130가지 종류 중에서 그러니까 1호 단독주택 4가지 중에서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니까 몇 가지요? 3가지요. 그러니까 답은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 뭐였냐면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법을 그렇게 써놨어요. 저놈들이요. 그렇게 써놓은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중에 가나, 다라, 마, 바, 사 해서 몇 가지를 지을 수 있다고요? 7가지를 지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3가지, 7가지 합쳐서 몇 가지 종류를 지을 수 있다고요? 10가지 종류를 지을 수 있는 거죠. 120가지 종류는 지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뒷번 보시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느 땅바닥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면 거기는 29가지 용도 중에서 2가지를 지을 수 있고 130가지 종류 중에서 10가지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제 관청에서 정해놓은 거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7가지 용도는 지을 수 없고 120가지 종류는 지을 수 없고 2가지, 10가지 중에서 골라 지어라. 그러면 2가지, 10가지 그러면 뭐 세부적으로 이 10가지 종류 중에서 뭘 지을지는 그러니까 뭐 관청에서 이것까지 정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 골라 지어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가지 중에서 뭐 지을지는 그건 누구 마음대로예요? 개인 마음대로인 거죠. 그건 내 개인 마음대로 짓는 겁니다. 그걸 동그라미로 지을지, 네모로 지을지, 세모로 지을지,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바초, 노주빨 무슨 색깔로 할지 다 누구 마음대로예요? 건축주, 개인 건축주 마음대로인 거죠. 요것만 어기지 마라.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중 120가지는 요거는 못 지어. 10가지 중에서만 알아서 지어. 알아서 지으라고요. 요것만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다음 이제 건폐율 용적률 숫자요. 그러니까 쭉 책 한참 넘어가서 보시면 78쪽이요. 그러니까 78쪽, 그러니까 둘째 줄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그 표가 쭉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첫째 줄에 건폐율 용적률, 둘째 줄 법과 시행령, 법과 시행령, 셋째 줄 지금 표가 옆으로 8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두 번째 칸에 주거지역, 세 번째 칸에 전용 주거지역, 네 번째 칸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여섯 번째 칸, 그러니까 건폐율 몇 % 이하고요? 그러니까 표가요. 그러니까 옆으로 8칸입니다. 첫 번째 칸 도시지역, 두 번째 칸 주거지역, 세 번째 칸 전용 주거지역, 네 번째 칸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 그러니까 다섯 번째 칸 국토계획법 주거지역 전체 70%, 여섯 번째 칸 일종 전용 주거지역 몇 %요? 50%요. 일곱 번째 칸 용적률 주거지역 전체 500% 이하. 여덟 번째 칸 일종 전용 주거지역 50%는 초점 아니고요. 몇 % 이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 짚는 게 그러니까 표가 지금 8칸인 건 아세요? 여섯 번째 칸이요. 위에서 아래로 6개 읽으면 뭐예요? 10자 빼고요. 5, 5, 6, 6, 5, 7이죠. 됐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칸이요. 여덟 번째 칸에 대통령령. 그 처음 셋째 줄에 있는 50% 물결 100% 50에다가 X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아랫줄이요. 그러니까 제일 아랫줄 여덟 번째 칸. 여덟 번째 칸요. 그러니까 50% 물결 80% 50X 하시고요. 지금 78쪽이죠. 그래서 용적률은 몇 %까지가가 중요한 거지 몇 % 이상 그것 갖고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관청에서도 그것 갖고는 시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 이상은 보실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셋째 줄 일종 전용 주거지역 그러니까 용적률 몇 % 이하요? 예, 먼저요. 도시 첫 번째 칸이요. 도시지역. 두 번째 칸이요. 주거지역. 세 번째 칸이요. 전용 주거지역. 네 번째 칸이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
법으로 정한 건폐율 몇 퍼센트고요? 70%. 일종 전용 주거지역, 그러니까 건폐율 대통령령 몇 퍼센트요? 50%요. 용적률 주거지역 전체 몇 퍼센트요? 500%요.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 용적률 몇 퍼센트요? 100%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어느 땅바닥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요것을 어기면 안 된다고요. 29가지 중에서 27가지는 못 짓고 2가지를 지을 수 있는 거고, 130가지 중에서 120가지는 지을 수 없고 10가지를 지을 수 있는 거고, 관청에서 숫자를 내줄 때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 건폐율을 몇 퍼센트를 넘게 줄 수는 없냐면, 아무리 고등학교 동창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건폐율을 몇 퍼센트로 줄 수 있고요. 50%를 넘게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용적률을 몇 퍼센트를 넘게 줄 수가 없고요. 100%를 넘게 줄 수가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요것을 어기면 안 되죠. 요것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지 마음대로 다 지을 수가 있다고요. 아니 요것만 어기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다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요. 책 넘어와서 86쪽을 보시면, 86쪽에 그러니까요. 그 뭐예요? 빨리 민법 개론 3번 빨리 보세요. 그걸 빨리 하시고,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수업에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그 뭐 흐름을 다 어떻게 그러니까 다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튼 뭐 기본적인 건 잡아두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그날 복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공법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공법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법 복습보다 더 중요한 건 뭐고요? 민법 개론 3바퀴가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민법 개론 3바퀴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지, 민법 개론 3바퀴를 한다. 그러니까 이완지가 얘기한 대로 하면 합격을 한다니까 민법 개론 3바퀴를 해야 되겠다. 근데 민법 개론을 자세히 해야지, 천천히 여유 있게 해야지. 그래서 9월 달에 민법 개론 3바퀴가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3월 초 안에, 3월 중순 안에 민법 개론 3바퀴를, 아직 남았으니까 3월까지 민법 개론 3바퀴를 끝내고 빨리빨리 그날 수업 복습을 하시면서, 그냥 여러분 시간은 딱 4가지인 거죠.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은 딱 4개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요, 오전 수업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그날 복습이요. 그러니까 세 번째요, 자기 공부요. 그날 그 주가 민법주가 됐든 개론주가 됐든 아니 뭐 공법주가 됐든 자기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네 번째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그다음에 뭐 식사하시고 의식주, 그러니까 식구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시간은 딱 4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밥 먹듯이 숨 쉬듯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안 하면은 공부를 안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요, 생활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먹고 드시고 뭐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딱 4가지인데, 그러니까 우선 요거 가기 전에 자기 공부 민법 개론 3바퀴부터 하는 거고, 민법 개론 3바퀴가 끝났으면 이제 밥을 드시고 이제 숨을 쉬시는 거죠. 이게 공부라고요. 그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것보다는 이게 민법 개론 3바퀴가 중요했던 거였고, 민법 개론 3바퀴 끝났으면 그날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 정한, 아무튼 뭐 자기 공부는 자기 프로그램 가지시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든 저희 하고 그러셔야죠. 그러니까 복습 안 하시면 뭐 다 그냥 아슬한 추억으로만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그런 표 형식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데 뭐 조금씩 봐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이제 86쪽 보시죠. 86쪽에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구, 그러니까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가 겹치면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용도지구 종류 세부적인 것 이번 순환은 안 봤습니다. 그다음에 용도지구 행위 제한,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용도지역 건축 용도 제한과 비슷하게 갑니다. 관청에서 뭔가를 정해주고 그건 어기지 마라. 나머지는 네 맘대로.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1장, 2장, 3장, 그러니까 4장 넘어오시면 제 4절에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용도 구역 역시요. 필요할 때 지정하고 필요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다가 이것저것 중복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용도 구역 종류 뭐 4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안 봤고요. 용도 구역 행위 제한, 그러니까 그 95쪽에 양괄호 95쪽 아래 양괄호 4번 시가와 조정구역.
다음 쪽 와서요. 96쪽에 반괄호 2번 시가와 주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시가와 주정구역을 비롯한 용도구역들은 다 뭐고요? 개발하지 말라고요. 개발 제한. 그러니까 공적 개발도 하지 말고 사적 개발도 하지 마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용도구역은 뭐고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겁니다. 성격이 다른 거죠. 아무튼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여기까지를 보셨고 큰 틀들을 보셨고 그 다음 내용들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 와서요. 그러니까 책 이제 100쪽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100쪽에 양괄호 5번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그 양괄호 5번 자리가 뭐 좁은데 뭐 거기나 어디 101쪽 마땅한데 그리시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관청에서 뭔가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규제가 느슨하고 여기는 좀 짱짱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건 좀 특별한 경우고 규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129가지에서 2개만 지어 130가지에서 10개만 지어 건폐율 50% 그것보다 작게 지을 수 있죠. 용적률 100% 작게 지을 수 있는 거죠. 그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이쪽 용도지역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느 동네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그 자리가 쭉 일종 전용 주거지라고 되어 있는데 10가지 중에 어느 건물을 누구는 어떤 건물을 지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개인 마음에 따라서 울퉁불퉁 삐쭉빼쭉 들쭉날쭉 이러저런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다 개인에게 맡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 되겠다. 관청에서 단지를 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내는 게 있습니다. 양괄호 5번 그 언저리에다가요. 다음을 그려주시고요. 관청에서 단지를 정합니다. 단지를 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요거 빼고는 요거 정해진 거는 어기지 말고 네 마음대로 다 지어 하는 거라면 여기는 단지 전체에 대한 단지 도면, 그러니까 건축 도면을 내는 거예요. 쓰는 건 여기까지만 쓰시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 단지에 대한 도면, 그 단지를 어떻게 지으라는 건축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요. 개인들은 이제 지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는 거고 도면에 정해진 그대로 그러니까 건축 용도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도면을 냈으니까요. 관청에서 도면을 내니까 개인들이 하나하나 삐쭉삐쭉 들쭉날쭉 짓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 하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자 공법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공법 펴시고요. 가끔 옛날 그 중학교 때는 그런 때 그 기분 좋은 시간이 있었죠. 자습. 선생님 나 뭘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자습하세요. 자 공법 자습하세요. 뭐 제가 뭐 컴퓨터를 토닥거리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할지 어느 곳을 볼지 그냥 공법 책만 놔두고 있으면 되는 거죠. 만화책 올리면 안 된다고요. 공법책을 올리고 자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습을 해서 그 한 시간 동안 공부량이 어느 정도 쌓였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방임해서 그러니까 놔둬서 스스로들 하시는 거하고 제가 막 앞에서 눈에 불을 켜면서 여기 보세요, 몇 쪽 보세요, 요게 이런 겁니다. 소리 내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같이 하는 게 훨씬 밀도가 더 높아지겠죠. 공부하는 양도 많아질 겁니다.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만화책 안 돼요. 공법책 펴놓고 알아서들 하세요. 그게 뭐예요? 용도지역 건축 용도제한이죠. 만화책 안 되고 130가지 책 중에서 10가지 책만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120가지는 올리면 그건 혼나고 10가지 중에서 뭘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동그라미로 짓든지 세모로 짓든지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바추 노죽발 알아서 다 하라고요. 그게 자습시간과 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 단지 전체를 딱 정해놓고 지금 그러니까 수업으로 얘기하면 몇 쪽에 몇째 줄 방과로 몇 번 아니 거기 말고요. 그 5째 줄이요. 뭐 그러면서 지금 그 자리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여러 가지 지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노란색 네덩어리를 써주시고요. 관청에서 단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고 도면대로 건축하라. 그러니까 도면에서 더 크게 완화해서 더 크게 여러 가지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뭐냐면 여기는 그 땅에 뭘 지을지 입지 규제 땅에 올리는 거에 대한 규제. 여기는 땅에 130가지 중에서 몇 개만 올릴 수 있대요. 10가지만 올릴 수 있대요. 29가지 중에서 2가지만 올릴 수 있대요. 그런 것을 싹 무시하겠다고요. 깡그리 무시하고요.
근데 입지규제 무시구역 그랬다가는 이런 무식한 사람들 욕먹을 게 뻔하니까 뭐라고 하고요? 최소로 하겠다고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기는 뭐 짓네 못 짓네 그런 걸 하나도 적용하지 않겠다. 국토부 장관 내 맘대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를 어떻게 지으라는 도면이 나와야 되죠. 도면 다 지우는 거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이 단지는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도면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지규제 그러니까 최소구역에 대한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이것저것 완화해 줍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로는 빵건이에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는데 제도만 생긴 거고요. 먼저 기본 취지는 뭐냐면 서울 명동 남대문 쌍 밀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200층짜리 3동 올리겠다. 뭐 이제 그런 정도를 그러니까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용산 개발 하려다가 자빠졌잖아요. 안 됐죠. 용산 개발보다 더 큰 개발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 명동 남대문 싹 미는 거죠. 명동 남대문 싹 밀고 거기에다가 200층짜리 3동 올린다. 뭐 200층짜리 3동 올리면 세종시민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책 100조교 방과 1번 지정 땡땡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은 도시지역 표시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이니까요. 뭐 다음 쪽에다가 다음 쪽에 동그라미 3, 4, 5가 있으니까 다음 쪽 위에다가 동그라미 1, 2를 쓰시고 1, 2, 3 묶어서 상업 쓰시고 뭐 상업지역이라고 써져 있지는 않지만 뭐 거의 상업지역 수준이겠죠. 동그라미 1번이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표시요. 도심, 부도심 표시요.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표시요. 중심지역. 동그라미 2번.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정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표시요.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동그라미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표시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뭐 그 정도면 상업지역이겠죠. 지역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디 외곽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가장 중심을 싹 새로 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한 주거지역 표시요.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표시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뭐 주상공 그런 데들이 건물이 몰려있는 곳이죠. 동그라미 5번. 기타 어찌고저찌고가 있습니다. 반괄호 2번이요. 여기서는 이건 이제 이 칠판 보시면 이것만 8글자 얘는 10글자. 그러니까 단지와 도면으로 번역하셔서 읽으시면 편하다고요. 단지와 도면이요. 구역과 계획이요. 반괄호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표시요. 계획 도면이란 사선 그 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표시요. 구역 단지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표시요.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 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셋째 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표시요. 계획에는 도면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단지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각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표시요. 포함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사항. 동그라미 2번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3번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4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4번 끝에다가 그냥 관자만 동그라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7글자 다 쓰셔도 좋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용용용 입지 기계정 중에 어지간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동그라미 5번, 뭐 그러니까 몇 조, 몇 항 뭐 그런 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기타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했다고요. 그러니까 도면대로 깔끔하게 멋지게 한번 만들어내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런 목적을 위해서 도면에는 어떤 사항이 들어갈 거냐고요. 그러니까 도면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뭐고요? 건축물. 동그라미 2번 뭐고요? 건축물. 3번 기반시설이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기건 쓰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여러 번 나옵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낸다고요. 도면대로 건축하고 도면에서 완화해 준다. 뭐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한 번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도면에는 뭐는 빠지지 않는다고요. 기건은 빠지지 않는다고요. 도면에 따라서 더 크게 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합니다. 건물이 많아졌어요. 건물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기반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는 거죠. 출판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네 마음대로 다 지어. 요거 10가지 중에서는 네 마음대로 다 지어. 그게 아니라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축할지에 대한 뭐를 짓고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사항이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라고 할 때는 기건은 반드시 포함되는 겁니다. 기건은 반드시 포함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도시군관리계획 어지간한 것도 요때 한 방에 처리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뭐가 있냐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상은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면을 낼 때 어떤 절차를 거쳐요? 기주의 협심결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명동 남대문에 단지를 지정한다. 그 단지는 다음과 같이 지으라는 도면을 낼 때 기주의 협심결 절차를 거치는데 어차피 얘네들도 다 기주의 협심결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호치케수로 싹 묶어서 한 방에 처리한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뭐도요? 용도지역 뭐도요? 용도지구역 용도구역도요? 용도구역은 안 된다고요. 용도구역은 뭐라고요? 콘크리트 꿈도 꾸지마 하는 거죠. 4글자 9글자 4글자 4글자 5글자 용도구역 콘크리트 꿈도 꾸지마 하는 게 용도구역이라고요. 여기다 콘크리트 꿈도 꾸지마 그걸 정할 리는 없는 거죠. 지금 뭘 세우고 있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세우면서 다른 것들을 호치케스로 묶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묶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당연히 들어가야죠.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개발사업이요. 10,000제곱미터 이상 어찌고저찌고 그 요만한 손톱만한 거 그건 꺼리도 안 되는 거죠. 정비사업이요. 나중에 도시정비법 보겠습니다만 뭐 10,000제곱미터 이상 어찌고저찌고 그러니까 꺼리도 안 되는 거고 그건 그쪽 법에서 어떻게 한다 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뭐가 가장 세니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가장 세니까 그쪽 법에서 어찌고저찌고 해봤자 한 방에 여기서 싹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법이 아니어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꿈도 꾸지마 그거 빼고는 도시군관리계획 다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앞글자 4개를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건 다른 법에 걸려 있는 거니까 이건 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건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 도시군관리계획 이게 지금 다 도시군관리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어지간한 것들 다 한 방에 처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괄호 3번요. 그러니까 지정 방법 등 X 하시고요. 그러니까 판괄호 4번.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수립시 고려사항. 뭐 판괄호 4번 X 하시고요. 그다음에 판괄호 5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그러니까 뭐 있는데 세모하시고 뭐 시험 나온 적 없고 나올 가능성 뭐 크지 않고요. 그냥 흘러가는 지문으로 들어오지 중요한 지문 아닙니다. 판괄호 6번 협의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른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표시요. 10일 그러니까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요. 뭘 아까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기본적으로 며칠인데요. 협의는요. 30일이거든요. 30일인데 여기서는 10일 내에 처리한다. 그 쪽수를 보고
그러니까 쓰시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책 다시 앞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책 41조 보시죠. 41, 41. 그러니까 41쪽에 그러니까 양괄호 2번 결정 절차 박스요. 그러니까 저줄 네모 3개, 그러니까 굵은 거 3개, 뭐 거치고 뭐 거쳐서 결정한다고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방과 1번 협의, 동그라미 1번 본문. 그러니까 시도사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미리 협의해야 된다. 이용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요. 그러니까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관청 내 문서 처리 기본이 30일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고요. 102쪽이요. 그러니까 102쪽.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며칠 내 의견을 내라고요. 10일 내 의견을 내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 그런 의지가 세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10일만 지나도 시간 다 끝났어. 그냥 내 마음대로 갈테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방과로 7번 뭐 세모 X 하시고 뭐 초점 아니고요. 경미한 사항은 방과로 8번의 기준.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 표시요. 기준 등 어찌고 저찌고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 세부적인 사항은 기준 제일 윗사람 누구요?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방과로 9번 뻔한 얘기를 말만 어렵게 쓰고 있습니다. 혀가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해서 줄이면 편하다고요. 7번 보시죠. 4가지입니다. 단지를 지정하면 도면을 내죠. 도면대로 건축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해준다고요. 그 중에 지금 3가지예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만 복잡하게 한 거죠. 방과로 9번 본문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 구역, 표시요. 구역. 단지에서의 행위제한, 표시요. 행위제한은 용도지구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표시요. 계획으로 정한다. 방과로 9번요. 전혀 소용없죠. 그 세 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 줄은 시험 이쪽이 나오면은 빠지지 않고 나올 건데 전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이거면 됐어요. 이거 하시면 된 거잖아요. 이걸 그냥 그렇게 세 줄로 표현한 겁니다. 단지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이 나오면 도면대로 뭐 하라고요? 건축하라고요. 7번요. 단지에서의 행위 제한은 뭐로 정한다고요? 단지에서의 행위 제한은 뭐로 정한다고요? 도면으로 정한다고요. 그 얘기예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됐지 단어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라고요. 단어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내용 아시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별도로 이제 시험은 그 써져 있는 단어로 나오는 거니까 혀로 소리를 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요. 방과로 10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법률 적용의 특례. 동그라미 1번 배제조항 땡땡.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구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표시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법의 몇 가지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쪽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번. 그러니까 주택법, 표시요. 주택법. 주택의 배치, 표시요. 배치. 그러니까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 그러니까 니은번.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표시요. 부설주차장의 설치. 디귿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표시요. 미술작품 설치.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200층에다가 다 가게만 집어넣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한 장 앞에요. 100쪽이요. 100쪽에 그러니까 그 표시한 것만 시험이고 표시하지 않은 건 잉크입니다. 잉크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흘려 넘기시면 돼요. 100쪽에 양괄호 5번, 방괄 1번 지정, 땡땡. 국토부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그러니까 표시하지 마시고요. 7번요. 여기는 어느 땅바닥에는 뭘 짓는다, 어느 땅바닥에는 뭘 짓는다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주거지역 땅바닥이면 지금 일종 전용 주거지역 땅바닥이면 두 개와 10가지밖에 못 짓는 거죠. 그렇게 안 하겠다고요. 여기 그냥 깡그리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각 걸 다 한 방에 다 집어 넣는 거죠. 그게 이쪽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다 200층짜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200층짜리를 지었으면 뭐 가게 중국 사람들 요즘 안 온다면서요. 그쪽 뭐 가게들 문 닫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러고 있는 판인데 아무튼 그래도 50층은 가게로 깔아놓겠죠. 나머지 50층은 뭐로 할 거고요. 100층까지는 업무시설 할 거고요. 나머지 한 뭐 70층은 뭐 할 거고요. 아파트로 쓸 거고요. 그러니까 주택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저 뭐 200층까지 30층은 호텔로 쓰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데 여기 주택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고요. 주택법에 뭐 어린이 놀이터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관리사무소는 몇 제곱미터 돼야 되고 주차장은 어찌고 저찌고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건물에 101층부터 170층까지가 아파트인 거지. 여기에다가 뭐 어린이 놀이터 만들고 뭐 등등등 그런 걸 적용하지 않는 거죠.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라고요. 뭐 특별하니까 주택법의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동그라미 니은번요. 부설 주차장. 우리 건물 주차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차장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7번요. 각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다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는 그걸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주차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A동 주차장, B동 주차장이 아니라 명동 남대문 싹 밀어서요. 거기 한 지하 20층 파서요. 그러니까 지하 20층을 싹 주차장으로 하겠다고요. 저 지하 16층 이하부터 5개층은 무슨 이제 방제시설, 재해 관련된 시설을 설치한다면 지하 1층부터 지하 15층까지를 싹 주차장으로 해놓으면 A동 주차장이 따로 있는 거 아니죠. 그런 식으로 부설 주차장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미술작품 뭐 어디 뭘까 길 가다 보면요. 건물 앞에 무슨 돌덩이 2개 쌓아놓고요. 쇠파이프 10개 용접해놓고 그러고 있어요. 뭐래요? 미술작품이래요. 참 미적 감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앞에 이 블럭 이 전체 앞에 큰 거 멋진 거 하나 올려놓자고요. 멋진 거 하나 올려놓으면 청계천 그 달팽이 똥 빼고요. 그 달팽이 똥 싸놓은 거 빼고요. 아무튼 멋진 거 하나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사진 찍으러도 젊은 애기들 외국인 사람들 관광객들 모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멋지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더 크게 가고 있는 거죠. 뭐 동그라미 2번 X 하시고요. 동그라미 3번 X 하시고요. 뭐 이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빵건이어서 그냥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한번 해보자는 뭐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본에 뭐 여행 갈 때 그러니까 일본 도쿄 여행 중에 그러니까 롯본기 1이라고요. 뭐 록본기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롯본기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기본 관광 코스 중에 하나로 잡혔어요. 뭐 그런 것이 있는데요. 뭐 그쪽을 그러니까 모델로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일본 정부의 정책, 아시아 정책이 나쁜 거지, 역사 정책이 나쁜 거지,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쪽은 이건 도시계획 쪽에서 아주 유명한 어떤 그런 이제 단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모델을 따서 멋지게 하나 올려보자. 그냥 뭐 이쁜 거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200층짜리 3동 그 정도 올라서면 지금 현재 명동 남대문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제5절에 상당 내용은 X였고 걸치는 경우는 보셨죠. 다음 이제 109쪽 오시고요. 그러니까 109쪽 역시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개인들은 그 도면에 정해진 대로 건축해야 되고 관청에서 그러니까 도면을 낼 때 원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완화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쪽은요. 그러니까 그 땅바닥 130가 중에서 10가지만 지어. 10가지 중에서 뭐 짓는 건 네 맘대로. 그러니까 50%, 80%, 50%, 100% 그거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49%, 30%, 그러니까 27%, 네 맘대로. 지금 이게 용도지역이죠. 10가지 중에서 네 맘대로 짓고 50% 넘지 않게 100% 넘지 않게 네 맘대로 지어. 그게 용도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어떤 모양이 나타날지 들어설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까지를 내서 깔끔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쪽 지구단위계획 제도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단지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도면이니까 단지는 다음과 같이 지으라는 단지 계획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뭐 건축 도면은 저쪽에 써져 있으니까 여기는 뭐 건축 도면은 써져 있는 얘기니까 또 안 써도 되고요. 뭐 다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에 대한 도면이고
단지에 대한 계획. 앞으로 이 단지는 이렇게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는 단지 계획인데, 그러면 단지 계획, 단지를 정하고 단지 계획을 낸다. 그러면 뻔한 건데, 이것을 말장난, 뭐라고 하고 있고요. 지단 계획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놀러가 김밥 싸, 계란 지단 부치게. 아무튼 뭐 그러고 있는데, 이래놓고는 지네들은 좋다고 해거리고 있다고요. 손뼉 짝짝짝 치고 있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단지 계획을 세운다. 그 단지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입니다. 도면이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죠.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을 도면이 6글자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도면 지구 단위 계획. 여기 나와야 될 땅바닥 뭐라고 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똑같이 번역하는 게 가장 편하시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냅니다. 뭐 계획 수준은 그러니까 별별 것까지 다 들어가요. 심지어 건물 어떻게 지어라 뿐만이 아니라 쓰레기통 어떻게 만들어라까지도 다 들어가요. 건물의 1층 샤타는 어떻게 하고 유리창은 어떻게 하고 무슨 용도가 들어가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쓰레기통 어떻게 한다까지 다 들어가는 게 이쪽 도면입니다. 도면에서 자세히 정하면 정할수록 그 동네 모양은 훨씬 깔끔하게 만들어지겠죠. 뭐 보기는 좋을 겁니다. 개인들은 좀 귀찮다고 느끼겠지만 아무튼 이런 제도가 있고요. 이건 이제 오래된 제도이고 엄청 많습니다. 먼저 보시면 제1절 지구 단위 계획의 의, 네모 1번 의.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 위에다가 4글자. 도시군 4글자 뭐예요? 특광시군 쓰시고요. 도시군 위에다가 특광시군 쓰시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표시요. 일부에 대하여 사선 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기미양채 뭐 그런 거는 먹거리 아닙니다. 그런 건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근데 그냥 맹하니 넘어가면 뭐하니까 그냥 5글자만 표시를 하시자고요. 토 표시요. 토지용 합리화하고 기 표시요.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 표시요. 미관을 개선하고 양 표시요. 양호한 환경 확보하며 그 지역을 채 표시요.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라고 돼 있고 시험에 낼 수가 없잖아요. 읽어보면 아십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시험에 내요? 지구단위계획 제도란 토지용을 불량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 기능을 악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미관을 악화시키고 흉측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불량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 지역을 엉망진창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거 말고 어떻게 내요?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외울 게 있고 외우지 않을 게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깔끔하게 하자 뭐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첫째 줄이 초점이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4글자 어디라고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의 일부에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의 일부에 지정하는 거지. 그 일부 위에다가 전부 X 쓰시고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전체를 어디 천안시 전체를 거기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죠.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360개 단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360개가 있는데요. 이쁜 도면 하나, 10도면 안 부럽다. 그래서 이쁜 도면 하나 세워서 360개에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럴까요? 360개를 똑같이 만들어 놓냐고요?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각각마다 하나씩 도면, 각각마다 하나씩 몇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360개가 나와 있는 거죠. 서울에 360개가 있는데 도면 하나로 정한다 하면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겠다는 건 조례인데 여기는 똑같이 할 리가 없죠. 그 단지마다 특성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구단위계획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네모 2번. 그러니까 보면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군수 표시요.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에서 뭐만 결정할 수 있고요. 지지만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지지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내용이 있는데 뭐 여기는 좀 어려워요. 뭐가 지나고 나면 문제 틀리지는 않아요. 틀리지는 않는데 처음에는 뭔 소리래?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세 번은 보셔야 그러니까 좀 뭐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뭐 지난번에도 용도 지역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대한민국 용인의 어느 땅은 한 땅에 이름이 37개가 붙어 있다고요. 그 할아버지 걱정 있어요? 없어요? 아무 걱정 없죠. 뭐 농사 짓는데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땅에 이름이 2개, 3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땅에 무슨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붙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선 보시면 중요한 것부터 틀부터 표시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표시하는 게 의예요. 세 번째 들으셨으면 그러니까 뭐 그런갑다. 뭐 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면 다행이고 다섯 번째 들으시면서 아 요걸 외워야 되는 모양이다 하시는 거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들으실 때는 뭐 하려고요? 표시하려고 앉아 계시는 거라고요. 표시만 하는 겁니다. 네모 1번 임의적 지정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군수는 다음 표시요. 다음 뭐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 표시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표시요.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장 와서요. 111조요. 그러니까 111조요. 111조요.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군수는 다음 표시요. 다음 각고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표시요. 지정하여야 한다. 네모 3번요. 그러니까 본문 도시적 외 표시요. 도시적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표시요. 지정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다음 각고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표시요. 해당하여야 한다. 거기에 양괄호 1 그러니까 다음 쪽 가세요. 양괄호 2 그 다음 쪽에 양괄호 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장 앞으로 오시죠. 109쪽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좀 특별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특권시는 일부에 지정한다. 뭐 전부에 지정할 수 없다는 건 강조하지 않아도 아시는 거죠. 먼저요. 그러니까 어느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지역 A가 있는데 이 A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A 지역은 그냥 내비둬도 사람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 중에 일부에 단지를 지정해서 조금만 깔끔하게 해도 좋고요. 전부 다 깔끔하게 해도 좋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A에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전부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그냥 내비두니까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뭐 그런 것입니다. 뭐 여성분으로 얘기하면 그냥 아침에 세수하고 오셨어요. 그냥 보습 크림만 바르고 오셨다고요. 보습 로션인가요? 아무튼요. 그냥 로션만 바르고 오셨습니다. 생얼로 오셨다고요. 생얼로 오면은 실장님이 쫓아내나요? 어떻게 하고 나오는데 화장도 안 하고 왔어요? 쫓아내요? 아닌 거죠. 공부하는데 화장하고 공부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무 지장 없는 거죠. 입술 연지만 바르고 왔습니다. 왜 전체 다 뽕뽕뽕뽕뽕뽕 안 하고 왔어요? 쫓아내요? 아니죠. 뽕뽕뽕뽕뽕 다 하고 왔어요. 그게 화장인지 분장인지 변장인지 아무튼 그렇게까지 하고 왔어요. 쫓아내요? 아니죠. 남성분들 지금 뭐 젊은 남성이 많지는 않은데요. 뭐 젊은 남성이요. 그러니까 여름에요. 그러니까 반바지 샌들 신고 반바지 입고 왔어요. 쫓아내요? 아니 물론 옷도 하나도 안 입고 오면 안 되죠. 그건 이제 못 들어오게 해야 되지만 그거 아니고 반바지에 샌들 신고 왔어요. 쫓아내요? 아닌 거죠. 긴 바지에 샌들 신고 왔어요. 쫓아내요? 아니죠. 긴 바지에 운동화 신고 왔어요. 쫓아내요? 아니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든 말든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생활하는 곳에요. 근데 뭐라고 써진 것만 많아요. 외우지 마세요.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해 안 되면 아래 거 읽어봤자 다 독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만 해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다음 쪽 다시 보시면 111쪽에
네모 2번. 그러니까 B라고 네모 2번인데요. B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내비뒀다가는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대한민국 땅바닥, 지금 여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면 대한민국 땅바닥에다 이름 붙이는 게 400가지가 있다고요. 400가지 중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이렇게까지 지금 짚어오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러니까 이름도 처음 듣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아무튼 여기는 그냥 내비뒀다가는 큰일 나요. 사람들 살 수가 없다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반드시 깔끔하게 손 봐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깔끔하게 손 봐야 한다.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요. 네모 3번이요. 그러니까 C 어떤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C 대상 지역이 어디냐면 도시지역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니면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니면 도시군에서 군요? 그거 아니죠. 도시지역 네 글자라고요. 도시지역이 아니면 아무리 헤매도 현빈을 못 만날 것 같은 지역이요? 농촌스러운 지역이요? 그게 아니죠. 도시지역 네 글자. 그러면 네 글자는 뭐 중에 하나예요? 네 글자. 도시지역의 도는 네 글자 뭐 중에 하나예요? 도관농자 중에 하나이죠.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관농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농자면 도시지역에 비하면 개발 땅이에요? 보전 땅이에요? 도시적 개발 땅, 관리지역 중간 땅, 농자, 보전 땅이죠. 그러니까 보전에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부 내용 다 안 봤습니다만 완화, 그러니까 건폐율, 그러니까 1.5배, 그러니까 용적률, 그러니까 2배까지 완화해 줍니다. 두 곱빼기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정을 하겠다고요. 지구 단위의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정한다는 거는 완화되는 거니까 두 곱빼기 개발을 하는 거라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네들이 뭐 하자고 정해놓은 땅이에요. 보전하자고 정해놓은 땅이죠. 근데 그 땅에다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두 곱빼기 개발을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도관농자가 있으면 도관농자 중에서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지정을 하는데요. 관농자 중에 아무나 여기 두 곱빼기 이런 건 좀 안 된다고요. 그래도 이 중에서 그래도 뭐 가능한 자리를 찾아서 보전 땅인데 개발을 하려면 뭐 한 땅을 찾아서요? 개발 가능한 땅을 찾아서 개발을 하라고요. 지정을 하려면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개발을 하라고요. 보전 땅에다가 두 곱빼기 개발하려면 그래도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개발을 하라.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곳에다가 지구 단위의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상들을 봐가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고요. 그냥 뭐 어차피 세 번째 약간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생 고생을 하시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시간 됐으니까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109쪽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